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황센터 연결해서요, 미국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주 초반부터 가뿐하게 올라서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의 폭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반등했다는 것에 시장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72%,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1%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S&P 500 지수 0.52%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흘 만에 반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부터 호재성으로 읽히는 재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 유럽 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스페인 총선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팽배했었고요. 이 같은 부분은 지수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가 역시 좀 좋지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브렌트유는 11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아울러서 WTI 1월물 서브 텍사스산 원유가 강보합권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좀 저점에 머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던 건 달러 흐름에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FOMC 결과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달러 강세 흐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날 연은 인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날 장 막판에 들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었는데 이 같은 흐름을 강하게 받으면서 지수는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운송 섹터와 금융 섹터,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72% 오르면서 17,25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전업종 거의 대체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만이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었었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 소재와 IT 그리고 바이오, 금융 섹터까지 일제히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는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고점을 끌어올렸고요. S&P 500 지수 0.78% 오르면서 2020선 회복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흐름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도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0.76% 강세 띄면서 바이오주 강세였고요. 아울러서 이날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론테크, 마이크로칩 테크까지 함께 오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 좋았고요. 1% 가까이 오르면서 4,968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가뿐하게 올라섰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석유업계 수장들이 내년에는 유가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market to recover in 2016.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 미국의 에너지 관련 회사인 해롤드 햄 콘티넨탈 리소스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는 수요 공급이 회복되면서 국제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선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햄 대표는 올해 들어서 공급이 3%나 빠르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공급에 조정이 오면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기업인 루크오일의 바지트 알렉 페르코프 최고 경영자 역시 유가가 내년에는 40달러에서 50달러 선으로 돌아가고 이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알렉 페르코프 CEO는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역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도 이날 국제유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월물 WTI 가격은 0.03% 소폭 올랐고요. 브렌트유 가격은 1.3%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준 인사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는데요. 이와 함께 로카트 총재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점진적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s local suggest pace of 4 rate increases over a ye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카트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카트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매 회의 때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 2번에 한 번꼴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8번의 회의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4번 금리가 오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이는 다른 연준 위원들과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른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연방 기준금리가 1.37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로카트 총재는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라면서 지표 의존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카트 총재는 금리 인상은 견고한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또한 곧 인플레이션 역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개선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깁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30개의 구성 종목 가운데서 다우존스를 구성하는 종목들 대체로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역시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탓이었는데요.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권만 해도 20개의 종목에 그쳤던 종목들이 장 막판에 들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날 힘이 가장 좋았던 쪽은 금융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섹터였습니다. JP모건체이스와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함께 올랐고요. 반면에 엔터그룹인 월트디즈니와 쉐브론텍사코, 엑손모빌, 에너지 섹터는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그룹 금융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화이자도 1.5% 강세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소매 판매 섹터와 IT가 함께 올랐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월마트까지 함께 오르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스타워즈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증권사 투자의견 하향 소식이 있었던 월트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에 있었던 스타워즈 폭발적인 관람객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에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쉐브론텍사코와 엑손모빌, 이날 국제 유가 WTI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지만 저유가 기조 지속되면서 우려감 여전히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틸리티 2% 넘게 하락했지만 나머지 업종에 한해서는 모두 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재와 IT 섹터 가장 강하게 올랐었고요. 금융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도 동반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특징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섹터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우존스 지수 내에 있는 JP모건체이스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는데요. 이 JP모건체이스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런던 고래 사건 이후에 벌금 제차 1억 5천만 달러 지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의 런던 지점 지난 2012년에 채권 파생 상품 투자 실패로 대규모 손실을 본 사건, 이 사건을 고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소송 다시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송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이 되면서 긍정적 재료로 반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날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힘이 강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1.77% 오르면서 $65.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의 힘도 강했던 가운데 테넷 헬스케어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는데요. 최대 고객사인 에트나와의 계약 4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관계자 측에서는 건강보험과 자사 네트워크 서비스를 에트나와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도 역시 환호하면서 주가 11%의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30달러 59센트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개별 소식들, 특징적인 종목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를 개선시켰는데요. 애플이 스웨덴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이 특허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ricsson signs patent deal with Apple, shares so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그동안 애플과 분쟁을 벌여왔던 특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릭슨은 지난 1월 미국의 연방 법원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애플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동안 2년간 이 두 회사는 이 관련해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합의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인해서 앞으로 두 회사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인해 지적 재산권 관련 매출이 지난해 대비 30%에서 40%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애플 역시 그동안 문제거리였던 소송이 끝나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에릭슨의 주가는 7% 상승했고요. 애플의 주가 역시 1.2%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치폴레에서 또 다른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치폴레의 주가는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CNBC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DC investigating different E. coli strain at Chipotl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는 또 다른 이콜라이 대장균 식중독이 발병해서 치폴레를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도 이 치폴레에서는 이콜라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면서 이 CDC가 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식중독이 발생하게 돼 재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캔자스와 노스다코타, 또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이 11월 18일과 26일 사이에 새로운 식중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총 53명의 사람들이 치폴레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직 이번에 새로 발생한 식중독이 10월 말에 발생했던 식중독과 같은 종류인지는 조사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소식에 투자은행들은 치폴레의 실적 악화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도 치폴레의 주가는 이 소식에 3.6%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저유가 기조 지수 그리고 스페인 총선 결과 이후에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주요국 증시 장 막판에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29% 장 막판 하락 전환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 넘게 밀렸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1.3% 하락, 스페인 증시는 이날 3.6%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장 막판에 달러 약세에 영향받으면서 소폭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34달러 74센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금값 역시 달러 흐름에 영향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080달러 60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옥수수 가격은 부쉘당 3달러 72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반등에 나서면서 1% 넘게 오르며 661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6%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전날보다 소폭 오르면서 47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으면서 하락했습니다. 1177원 60전 종가였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 기조 98.36포인트까지 달러 인덱스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또 내리면서 2.1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동지라고 합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은 날인데요.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오늘 좀 서울 하늘은 좀 뿌열 것 같습니다. 좀 어둑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오늘 밝은 하루로 하루를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